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라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오피스가 지금 어떤 현장들이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9개네요. 라이브 오피스가. 하나씩 보면 구리 현대 테라타워에 라이브 오피스가 있었고요. 여기는 1,080만 원에 라이브 오피스가 있었고, 여기도 라이브 오피스가 900만 원 안 넘긴다고 그랬는데 1,080만 원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팔렸죠. 복층 시공 0, 화장실 설치, 기본 옵션 제공, 냉난방기, 빌트인 냉장고, 스타일러, 붙박이장 및 신발장, 발코니 있음, 서비스 면적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광교 플렉스 대시양 여기도 꼭대기 한 3, 4개 층만 라이브 오피스였고 몇 개 없습니다. 여기는 1,100만 원. 똑같아요. 화장실 뭐 기본 옵션 대동소이합니다. 영동 현대테라타워가 처음 시도한 라이브 오피스에 처음 시도한 건데 274개 시도돼 있고 이게 싸죠. 900만 원 돈. 여기가 라이브 오피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 네, 동탄에 여긴 저는 안 했는데 복층 시공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부천도 대동소이한 옵션으로 되고 있고 가격은 950만 원. 부천이 구리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싸죠. 네, 싸고 구리는 371개, 수원은 270개, 화성도 260개, 부천이 150개. 부천이 150개 정도면 몇 개 안 되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광교 더 퍼스트 900만 원 확 쌉니다. 아까 1000만 원, 뭐 1100인데 확 싸죠. 예, 그리고 여기도 웬만한 건 다 돼 있고요. 세탁기까지. 우성 테크노파크 여기는 1000만 원. 여기도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까지 다 해줍니다. 아산탕정 830만 원. 여기는 바닥 난방까지 해줍니다. 전기 쿠터까지. 신동탄 헬스앤 하트 IT 타워 여기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는 라이브 오피스가 지방도 이제 다 1000만 원 이상 한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특이한 게 원룸이랑 1.5룸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라이브 오피스를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것도 가산 하우스 퍼스타도 아주 유일하게 허가를 해준 거예요. 복층을. 원래 복층이 안 해주는데 여기는 복층까지는 오케이 해줬어요. 그리고 샤워실이랑 기본 옵션 붙박이장은 해주는데 결국에는 화장실은 서울시에서는 화장실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가산 하우스 퍼스타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고양시도 화장실을 안 해줍니다. 시마다 다르거든요. 수원, 화성, 천안, 부천, 구리시 이런 쪽이 화장실에 대해서 야박하지가 않다. 그래서 라이브 오피스는 무한대로 확장하거나 생길 수가 없다. 희소하다. 이런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럼 가산하우스 퍼스타가 이제 1,150만 원. 업무 지원 시설이어서 임대가 자유롭습니다. 그림을 한 번씩 보시면 이게 구리인데 되게 이쁘죠. 예, 복층, 계단, 전자레인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광교 플렉스 대시양 여기도 올라가는 화장실이나 다 있습니다. 테라타워 우리 라이브 오피스의 어머니 같은 역할. 지금 라이브 오피스 관련된 어떠한 상담북이나 보면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진을 거의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모델하우스 들어갔을 때 뜨아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뭐 이렇게 이게 와 이게 좀 신기하다. 뭐 이거를 누가 쓰지? 막 이런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저도 이제 생각했을 때 저도 저 같아도 음 쓰겠다. 여기 화성은 아까 이제 복층이 없습니다. 부천 옥길은 네, 보시면은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산하우스 퍼스인데 화장실은 없고 이렇게 탕비실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샤워 공간이 따로 있고 이게 복층까지 허가가 됐다. 광교 더 퍼스트가 라이브 오피스의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보시면 화장실, 욕실, 거실, 방,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여기 발코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우성 테크노파크도 이렇게 똑같이 복층돼 있고 화장실 있고 가산 탕정은 이제 바닥 난방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구조는 다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결국에 라이브 오피스가 많다 하지만 다 합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기 72개, 98, 합하면 200개, 300개, 600개,
1300개, 1600, 2000개. 지금 전국적으로 라이브 오피스가 2000개 호실이 있습니다. 2000개 호실. 그 정도 지금 분양이 돼 있다. 2000개 호실을 잡기 위해서 특별한 규제를 할까? 또 모르겠습니다. 가산 라이브 오피스 수익률을 보면 여기 거의 다 지워졌거든요. 요게 섹션이고 요게 라이브 오피스 동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코너. 요게 이제 저희 점프 부동산이 여기에 입점합니다. 임차 관리를 다 할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면 하우스 디 퍼스트는 업무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가산이어도 임대가 자유롭습니다. 70%로 보면 실투자금이 4,400 들어가고 연간 수익률은 10%, 순이익은 이제 460만 원 정도 남겠네요. 1년에. 근데 지금 은행에 돌려보니까 대출이 한 7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생기는 거고 수익률은 한 12%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산에 특히 서울에 임대가 자유로운 업무 지원 시설에 복층까지 구비가 된 그 준공이 빠른 월세를 세팅하고 싶은, 그 다음에 가산에 서울에도 지산을 사고 싶은 분들은 하우스 퍼스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라이브 오피스가 1년 3개월 전에 이제 처음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저도 그렇고 이거 웬 변종이야, 이게 가능할까? 와, 이런 것도 하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이제 많은 현장들을 보다 보니까 점점 뜨지 않을까라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 오피스에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같이 있고 요거 있는 신발장, 여기 있는 붙박이장, 심지어 요즘엔 냉장고와 세탁기도 이제 빌트인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올라가면 복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층은 한 1.2m 누울 수 있는 공간이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층고는 이 복층이 1.2m니까 기본 3.5m, 4m 가까이 층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혼자 살거나 두세 명이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위에 가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잠자는 곳과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죠. 그리고 개인 1인 창업할 때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세컨드 오피스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대표실로 쓸 수 있고. 이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꼭대기층에 한 층 혹은 두 층 정도만 소수의 호실로 되는데 아래층에 이제 기업들이 쓰잖아요. 기업들이 직원들 숙소로 이 라이브 오피스를 법인으로 임차해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발코니가 당연히 있고요. 상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오피스텔과 라이브 오피스의 장점. 라이브 오피스는 오피스텔보다 저렴합니다. 대출도 잘 나옵니다. 단순 경비율도 세금 처리할 때 오피스텔 대비 16%나 경비율을 처리받습니다. 세금을 덜 냅니다. 관리비, 라이브 오피스는 산업용 전기를 쓰기 때문에 관리비가 저렴하고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 또 하나 넓은 복도, 많은 엘리베이터 수, 널찍한 주차장 공간, 아주 기존 오피스텔보다는 차별화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거용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종부세, 취득능 양도세 중과 대상, 그다음에 또 하나 라이브 오피스는 복층 공간을 현재까지는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는 표로 만들어서 한 건데 이렇게 요게 정리가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저렇게 여기 지산이 8.5평인데 평당가 1,400에 2억 4천입니다. 임대료를 78만 원 받는데 라이브 오피스는 6.5평인데 불구하고 66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평당가는 이제 1억, 매가는 1억 5천. 싸죠. 그리고 여기는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복층 공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다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테리어 값들,
그런 거를 임대료에 녹여서 일반 오피스보다는 더 5천 원 이상, 많게는 10,000원 이상까지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라이브 오피스 장점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같이 주거 개념으로 구비되어 있지만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음. 라이브 오피스는 내가 인테리어를 할 필요 없이 이미 인테리어가 다 풀옵션을 반영돼 있고 그 가격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는 게 훨씬 줄어든다. 기존 공유 오피스보다는 더 넓은 전용 공간을 쓸 수 있고 프라이빗하다. 그래서 내 개인 공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층과 서비스 발코니가 제공이 되고 사무실 하는데 70만 원 내고 원룸 하는데 70만 원 내서 140만 원 낼 바에는 라이브 오피스에서 90만 원 내고 사용하자. 이러한 수요층이 라이브 오피스를 선호할 것이다. 임대 시장에서 경쟁력이 오피스텔 대비 혹은 일반 사무실 대비 강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단점은 인테리어라든지 복층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벽을 터서 2개 호실이든 3개 호실을 이렇게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닥 난방이 아니라 천장형 난방기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등허리를 지질 수는 없습니다. 향동을 비롯한 경기도권의 매물이 늘어났고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상승세가 꺾이고 투자자들이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올해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5개월간만 봤을 때 향동에 매물이 쏟아졌죠. 왜냐 5개월간 향동에 뭐 연면적으로 치면 거의 15만 평 이상이 신규가 쏟아졌으니까. 근데 그동안 10년 이상을 보세요. 10년 이상 보면 덕은, 향동, 뭐 고양시 이쪽에 공급된 지산의 수가 몇 개가 될까요? 고양시 쪽으로 보면 저기 삼성 쪽에 하나, 그다음에 뭐 원흥지구 쪽에 몇 개 정도 있고는 공급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쏟아졌죠. 그리고 올해 쏟아지고 향동에 추가로 지산이 생길 건 내년에 1블럭이 유일합니다. 앞으로 없죠. 네. 길게 보면 향후 10년간 다시 향동에 이만큼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는 희소한 상품이고 저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우리 같은 소시민들, 개인 사업자들, 중소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부동산으로서 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일한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다들 꿈꾸는 건물주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현금을 30억 이상 확보하지 않은 이상 건물주가 될 수 없어요. 뭐 지방에다가 땅 사가지고 뭐 건물 지은다고 해서 뭐 10억짜리 해서 건물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수도권에 입지 좋은 쪽에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빌딩의 소유주가 되는 건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내 사옥을 위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여도 미래의 내 사업장을 위해서 분양권을 살 수 있고 이런 상품이 어딨나요? 이런 상품이 지금 공급이 더 많아져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더 있는 거지 공급이 애중간하면 또 소수의 인원들이 싹쓸이하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간 내에 물량이 쏟아져서 공실이 늘거나 하겠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가치가 발하죠. 저는 지금 현장을 이 업에 있으면서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광교에 분양가가 550이었습니다. 5년 전에. 그때 이제 매가가 700대 됐을 때 저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랬고 비싸다고 했어요. 아, 분양가가 500대였는데 이게 700대네. 비싸다. 처음 분양가를 알면 못 사요. 이게 꼭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1300에 팔렸거든요.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1300에 사버리니까 그게 또 시세가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된 지가 2년에 안 걸린 것 같은데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한테는 땅값이 더 올라서 더 오르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못 하셨구나. 부동산 자산이 없거나 아파트에 너무 쏠려 있거나 오피스텔만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지산으로 일부 갈아타기 하시거나
이제 부동산 시작이시면 지식산업센터를 꼭 사두시는 게 향후에 부의 쏠림, 빈익빈, 부익부 더 강해질 텐데 거기에서 빈이 아니라 부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산 계약 시 기계적으로 많은 사인을 합니다. 계약 시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뭐 영업사원들이 미리 알려줄 수 있는데 뭐 시스템 넷난방기 제공 여부라든지 상가를 사신다면 그 상가가 독점인지가 계약서에 포함이 되는지,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몇 회 차이고 중도금 대출이 부결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상환은 어느 시점에서 하게 되는지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셔도 되고 분양 영업사원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사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개인정보 동의서 한 3장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제출을 분양 계약을 하고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서명, 그다음에 시공이 되면서 설계가 일부 변경이 될 때 매번 동의서를 받기 어려우니까 한 번에 동의서를 하나 받아두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환급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환급 안내 방법, 그다음에 내가 산 호실에 대한 도면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도면 보여드리고 도면에 이제 난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계약서 원본에 날인을 하는데 분양계약서 원본에서는 내 개인 정보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호실, 면적, 가격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계적으로 많은 곳에 사인하는 것 같지만 서류는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하시거나 보시면은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라이브 오피스랑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설명한 이 라이브 오피스 자료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